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1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대장동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문제는 아마도 2027년 3월 대선이 있기까지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이 김동현 판사인데 여기에 대장동, 의뢰 신도시, 성남FC, 백현동 사건까지 다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대장동 하나만 해도 1년 넘게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백현동도 뭐 비슷하고 성남FC하고 의뢰 신도시도 뭐 그에 못지않게 상당한 정도의 재판을 진행해야 될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의 최고의 목표가 재판 지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4개가 엮여 있어서 이거는 2027년 3월까지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시다시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거의 1심 선고까지 4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이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4건이 합쳐져 있는 재판 중에 대장동 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 이게 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인데 그 범죄 설계 구조의 핵심을 찔렀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유동규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13년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한테서 3억 원을 받고 이 문제를 정진상 씨와 공유했다. 그 얘기는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정진상한테도 알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원래 나눠 쓰려고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간부회의 때 업자들하고 어울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린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동규 씨가 여러 번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도 증인은 3억 원을 요구하자는 말을 정진상에게 했다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유동규 씨가 시장님 그러면 제가 내준 호텔을 왜 가셨습니까? 부산에 있는 호텔 가실 때 제가 낸 건 몰랐습니까? 영수증도 있는데 비용을 댔다 이거죠. 호텔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적어도 뭐 100만 원 돈에 육박할 겁니다. 그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일종의 이제 대납을 받은 거죠. 자, 그런 거는 왜 갔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돈이 뭐 내 돈인 줄 아느냐 뭐 이런 의미죠.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수사 기법에 대한 얘기도 여러 번 했다. 대장동 등 개발 사업은 수사를 받으니 절차에 어긋나거나 문제될 소지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동규 전 본부장은 시장님은 수법을 잘 아는 만큼 피해가는 법도 잘 아시는 듯하다. 항상 정진상 씨를 내세우고 뒤에 수문이 자기에게는 수사가 오지 않을 걸로 생각한다. 저는 이 마지막 유동규 씨의 그 증언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늘 정진상을 내세우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드러나지 않은 거죠. 업자들과의 직접 접촉 이재명은 하지 않고 정진상이 합니다. 그런데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재명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적인 범죄 설계 구조가 아마 얼핏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이렇게 보시죠. 대장동 건 그러니까 김용, 정진상 뭐 그때 김용은 뭐 성남 시의원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정진상이 그 정책시장을 맡아가면서 대장동 업자들이 김만배 그 다음에 유동규는 업자는 아니지만 같이 넣었고 그 다음에 남욱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어울려가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정진상 씨가 전부 다 이른바
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업자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업자들하고 어울리는 건 정진상목, 돈을 만드는 것도 정진상목.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 만든 정진상 씨가 만든 돈의 그 사용이나 뭐 이런 부분 아마도 거기에 관여를 했을 텐데 그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죠. 자, 백현동을 보자고요. 백현동도 백현동 로비스트가 김인섭 씨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섭이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입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 씨가 로비에 나서자 2015년 1월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은 안 보이고 정진상만 보입니다. 정진상이 김인섭 씨가 구속돼 있을 때 면회도 2번씩이나 가고 전화도 전부 정진상이 하고, 그런데 정진상한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섭이 형 좀 잘 좀 챙기라,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유동규 씨가 얘기를 안 했다면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아무런 관여를 안 한 것처럼 외형적으로 나타날 거다. 백현동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현동 사업에 뭐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뭐 그다음에 임대주택 뭐 100%에서 10%로 줄여주는 거, 모든 권한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다 정진상, 김인섭 사이에 이루어졌거든요. 이것만 봐도 유동규 씨의 말이 얼마나 진실에 가깝냐. 뿐만 아니고 성남FC의 예를 들어서 네이버 문건만 봐도 그 네이버 문건에도 성남FC가, 그러니까 성남FC에 네이버가 그 후원금을 내면 네이버에 어떠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하는 거 약속한 게 전부 다 정진상입니다. 그런데 정진상은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이나 뭐 이런 거를, 아니면 도시구획 정비 뭐 이런 거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오로지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리를 정진상이 했거든요. 이재명은 뒤에 숨은 거죠. 이게 다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의 주요 그 플레이어가 정진상인데 실질적인 권한은 다 이재명이 갖고 있고 이런 겁니다. 이거를 저는 유동규 씨가 정확하게 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범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북송금 문제 한번 보시죠. 대북송금 문제도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사업을 쌍방울 그룹이 받아서 대신한 거거든요.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그 다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아무런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화영 부지사가 한 겁니다. 드러나 있는 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중국 선양에 갔을 때 그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일이 잘 됐다 했을 때 통화시켜 준 거, 이런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걸 이화영이 했다는 거죠.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뿐만 아니고 이재명의 경선 자금 김용이 받았죠.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이재명 경선 후보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김용이 지금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김용이 다 받아서 쓴 건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김용이 누구를 위해서 썼는데? 이재명 경선을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이 범죄 설계에 전부 다 핵심적인 이인자들이 다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 사람들이 입을 열면 이재명 대표는 꼼짝없이 감옥에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입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최측근을 이 게이트키퍼로 딱 심어놓은 범죄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한 거죠. 자기는 뒤로 숨고, 유동규 씨 말대로 뒤로 숨고 자기의 최측근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런 범죄들을 다 저질렀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배반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배반하지 않은 이유 중에 돈 문제가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민주당의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2027년 3월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만 더 감옥에 있으면 된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사면을 해줄 것이다. 아마 제가 보기엔 그런 약속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대를 걸고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여하튼 이 범죄 구조의 그 핵심은 유동규 씨 말대로 정진상, 김용, 이화영 뭐 이런 사람들 항상 본인의 대리인을 앞세우고 이재명 대표는 뒤에 숨는다. 이 구조다. 제가 그래서 유동규 씨의 이 증언을 딱 듣고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이 이재명 범죄의 핵심이다. 급소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마침 유동규 씨가 그 얘기를 해서 한번 이 구조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워낙 잘 아니까 범죄 설계를 이렇게 해놨다. 그래서 검찰도 결국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뭔가 진술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화영 씨로부터는 진술을 받아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또 뒤집은 거 아닙니까? 아직도 게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